이게 뭘까? 빅토리아 시크릿을 갖고 있는 회사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빅토리아 시크릿의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와, 이거 뭐예요? 2010년부터 거의 7배 정도 뛰었다가 최근 2년 사이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자, 왜 반토막 났냐라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빅토리아 시크릿의 우선 설립부터 얘기하면 이 회사의 그 기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설립 이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회사 옛날에 맨 처음 설립할 때 그거 유명하죠. 한번 망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망해서 팔렸는데 회사가 그 망한 이유가 뭐냐, 이 설립자가 빅토리아 시크릿을 처음 만들 때 빅토리아 시크릿을 어떤 회사로, 빅시라 그럴게요. 빅시를 어떤 회사로 만들고 싶었느냐, 너와 나의 판타지로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이랑 다를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여성들을 위한 판타지가 아니라 남성들을 위한 판타지스러운 속옷을 처음에 만들었다고. 무슨 소리냐? 남자친구와 애인이 여자친구와 부인한테 사주고 싶은 속옷을 모토로 했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와 내가 주고 싶은 속옷.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어가서 고르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여자들이 들어가서 고르기 편한 게 아니라 여자들은 들어가면 눈 둘 데가 없는데 남자들은 들어가서, 그게 여기입니다. 남자들이 들어가서 고르고 싶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니? 너와 나의 성향을 생각해봐요. 엄청, 그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바로 그런 방식의 그 터프하고 하드하고 뭐 그런 거를 팔려고 만들었어 처음엔 빅시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망하지 이 사람아. 야, 우리들이 여자친구한테 속옷을, 부인들한테 속옷을, 와이프한테 속옷을, 애인들한테 속옷을 1년에 여러 벌 사줘요? 1년에 한두 번 사줄 거 아니야. 뭐 생일 때 한 번 사주고. 당연히 이거 누가 사, 여자 속옷은? 아, 누가 사긴 여자가 사지. 그걸 남자가 사기 좋게 만들면 당연히 망하지. 야, 맨날 사는 건 여자고 남자들은 가끔 사요. 정말 가끔, 생일에 한 번. 그걸 남자들이 사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망하는 겁니다. 당연히. 야, 사는 걸 여자가 사는데. 그래서 시작하고 바로 망하고 팔립니다. 팔려서 이제 그 다음에 빅시를 산 사람이 생각을 했어. 아, 여자들이 사니까 남성들의 취향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바꿨어요. 판타지는 놔뒀는데 주어를 바꿨어. 남성들의 판타지에서 여성들의 판타지로 바꿨어요. 너무나 섹시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여성들의 가장 이디얼한 모습을 가진, 거의 에인젤이라고 그러죠. 걔는 에인젤, 여신, 에인젤들이 입을 만한 속옷을 만들겠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게 반토막 났는지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게 있었거든요. 3-4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아까 말했죠. 여성들의 이상형, 여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엔젤들이 입는 옷, 엔젤들이 입는 속옷.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작살나죠. 왜 망했느냐? 자, 이게 빅토리아 시크릿의 페이스북 계정이었어요. 이 사진을 올리면서 광고를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의 남자친구와 여러분의 남편한테 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속옷을 사서 뭐 기쁘게 해주세요, 뭐 즐거움을 주세요, 뭐 이딴 광고를 올렸다가 어떻게 됐을까? 옛날엔 먹혔거든. 90년대 00년대엔 이런 멘트가 먹혔어. 섹시하고 예쁜 속옷을 사서 여러분들의 남자친구와 남편한테 기쁨을 주세요, 이런 멘트가 먹혔는데 요즘에 그런 멘트를 치면 박살나는 거지. 야, 우리가 남자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속옷을 입냐? 진짜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렸습니다. 여성들이 남성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다, 이런 비판을 받잖아. 근데 뭐 여성들 말고 남성들도 여자들을 위해서 뭐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많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비판을 받아요. 절대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은 비판을 받으니까 시대가 달라진 걸 몰랐지. 빅토리아 시크릿이 야심차게 2014년에 광고 문구화 하면서 캠페인을 벌립니다. 뭐 The Perfect Body라는 캠페인을 벌려요. 완벽한 몸매로 완벽한 속옷은 빅시입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라고 광고를 막 때리는데 착살나게 얻어맞았습니다. 이게 퍼펙트한 몸이냐? 하도 비판을 받아서 바뀌었습니다. 캠페인명이 얼마 못 버텼어요. 뭘로 바뀌었겠니? 모든 사람을 위한 바디로 바뀌었습니다. 퍼펙트란 단어가 적절하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바꿨어요. body for everybody로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경쟁업체들은 때는 이때죠. 이런 게 안 먹히는 걸 보면서 빅시의 전략이 안 먹힐 때가 왔다.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경쟁사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경쟁적으로 광고를 때립니다. 무슨 광고를 때리냐? The Perfect Body라고 때리죠. 평범한 우리가 아름답다. The Perfect Body. 이거 경쟁사가 내세운 광고예요. 그렇게 슈퍼모델스러운 애들에게만 속옷을 입히는 게 퍼펙트 바디냐? 빅시는 틀렸다. 진정한 퍼펙트 바디는 우리다라는, 우리는 우리 몸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광고를 때려요. 그래서 빅시가 정신 못 차리고 얻어맞습니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빅시의 그 모델들을 에인젤이라고 부르는데, 전속 모델들을
자, 비꼬는 광고들이 하나둘씩 등장합니다. 빅시의 방향은 틀렸다. I'm no angel이라는 해시태그가 오면서 이런 이제 평범한 몸매들의 모델을 쓰면서 빅시의 시장을 잠식해요. 빅시가 2011년, 2010년도만 해도 미국 속옷 시장의 40%까지 갔대요. 지금은 아까도 보였지만 추락을 했어요. 경쟁사들이 때는 이때다라고 더 리얼 유, 너가 진정한 네가 섹시하다 이런 일반 모델을 쓰면서 한마디로 요즘에 페미니즘이라 그러죠.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여성주의 운동에게 정통으로 얻어맞으면서 아까도 보셨지만 어떻게 됐냐? 뭘 어떻게 돼? 반토막 났지. 안 먹히거든. 옛날 같은 게 안 먹혔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이 속옷은 잘 모르지만 이런 게 있대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자 속옷 중에 브라렛이라는 게 있대. 이게 뭐냐면 와이어가 없어서 되게 뭐 편하대. 빅토리아 시크릿의 속옷은 여러분 첫 번째가 비싸요. 화려하고 뭔가 규격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브라렛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헐렁헐렁하고 펑퍼짐하고 이런 건 빅토리아 시크릿의 빅시의 그런 거하고 맞지 않지. 저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브라렛이 뭐 2010년대 12년, 13년, 14년 이후로 되게 인기를 끌었나봐. 시장을 많이 잠식을 했는데 빅시에서는 이걸 안 냈어. 우리의 사상과 맞지 않으니까. 유혹적이고 섹시하고 아름다운 속옷이라는 자기네들의 이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안 냈는데 그러다가 결국엔 2012년에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면 안 되니까 와이어가 없어도 섹시할 수 있다. 요딴 그 광고를 내면서 브라렛 시장에 등장을 해요. 정신승리하는 거죠. 아름답지 않은 건 만들지 않겠다라고 버티다가 시장을 잠식당하니까 잘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름다운 것 같아! 이러면서 브라렛 시장에 뛰어들어요. 근데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잠식당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게 있었어요. 얘네가 뻘짓을 했어요. 이건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내놨었습니다. 잘 모르는 거죠. 게이샤가 뭐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옛날 일본 기생들을 게이샤라 그러죠. 이거를 모티브로 삼은 속옷을 냈다가 아주 두들겨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걸 모티브로 하는 게. 자, 이런 식의 뻘짓을 해갖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요. 빅시가 갈 길은 여러분들이 빅시의 그 CEO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정답은 뭐다? 꿈과 희망의 나라 가자 먼지로. 자, 용속옷 나왔습니다. 용속옷. 근데 웃긴 거는 빅시의 모델 엔젤 중에 아시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의 예언컨대 아시안이 등장할 거예요. 흑인은 있었어. 얘네 전속 모델을 엔젤이라 그러거든. 빅토리아 시크릿의 전속 모델을 할 정도로 대부분 다 백인, 혼혈이거나 흑인도 잘 없어. 아시안 없었어. 90% 확률로 95% 확률로 아시안 등장합니다. 한 명 정도를 뽑을 수밖에, 앞으로는 뽑을 수밖에 없어. 자, 빰빠라밤 이쪽으로 여러분 하는데, 물론 그때 쓰는 모델은 있어요. 근데 전속 계약 모델이 없는 건데 요즘에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빅시를 보면은 당연히 자 이러고 있습니다. 요즘 콘서트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하면서 그 어디가 많이 떠오르는 의상이죠. 자, 아주 노골적으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이브 미 하면서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뭐 앞으로의 이 빅시의 향방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은 그 형님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 날개도, 이 날개가 엔젤이 차고 있는 저 날개가 빅토리아 시크릿 쇼의 최고의 모델, 그 모델 중에서도 최고의 모델만 씌우는 게 날개인데 이 날개도 뭔가 어디를 좀 연상시키죠? 그동안의 그 엔젤들 날개하고는 뭔가 좀 다르지. 자, 여러분들이 하도 좋아하셔서 그 컨셉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시안 컨셉으로. 자, 그럼 빅토리아 시크릿이 원래 뭐로 유명하냐? 그 얘기부터 합시다. 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당연하지만 빅토리아 시크릿은 패션쇼로 유명하죠. 빅토리아 시크릿 전에는 속옷 회사들이 패션쇼를 거의 안 했어요. 왜냐, 예전에는 패션쇼는 구찌, 뭐 하여튼 최고급 브랜드, 엄청 고급 브랜드들, 하이 브랜드들이 그런 고급 의상을 입고 하는 게 패션쇼였는데 빅토리아 시크릿은, 빅시는 그 개념을 좀 바꿨죠. 속옷 쇼를 거의 무슨 서커스 연극처럼 만들어 왔어. 그의 최고의 모델에게 날개를 씌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씌워요, 날개. 그래서 빅토리아 시크릿 쇼를 보면은 쫙 보다가 중간에 날개 입은 애가 등장하면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가수 나오고, 제일 잘 나가는 가수 나오죠. 우리 누구냐, 브루노 마스 형도 좋다고. 싸이 아닙니다. 싸이 안 나왔죠. 그러면은 저 날개 입은 분이 최고냐? 저 쇼를 보시면은 딱 한 명이 고해 빅토리아 시크릿의 최고 모델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 입고 나옵니다. 이거 보통 몇십억 한다는 판타지 속옷이라고 부른대요. 지들은 판타지 속옷. 이 속옷을 입고 나오는 모델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빅토리아 시크릿 쇼를 나중에 보세요. 2017년엔 누구였냐? 이걸 2017년에는
뭐 우리는 모르지만 브라질 모델이었답니다. 요렇게 이거 입고 등장합니다. 아까 보신 거 그거 저걸 입고 등장을 해요. 보시면은 알고 보시면 보입니다. 날개 있는 애하고 판타지 속옷 입고 있는 한 명입니다. 날개는 나오지만 판타지는 한 명입니다. 요건 한 명 입어요. 그 해의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아, 나도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과 사귀고 싶다.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들 몇 명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드리기 전에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요 분의 남자친구입니다. 요 분의 남자친구 미식축구 선수죠. 자, 여러분들이 그 다이다이 떠서 이길 수 있다면 뭐 가능하다 뭐 이러면은 뭐 저 정도 되는 분을 알 수 있고요. 몇 분 뭐 보여드릴게요. 커플을. 이건 누굽니까? 마룬5의 보컬이죠. 와이프가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빅시 모델이에요. 빅시 모델. 이분보다 인기가 많거나 돈이 많으면 가능합니다. 나는 피지컬로 승부하겠다. 그럼 다시 보여드리지만 이분과 다이뜨시면 되고요. 피지컬로 승부하시려면, 인기로 승부하려면 이분과 다이뜨시면 되고요. 인기로 승부하시려면 자, 마룬5와 다이뜨시면 되고, 아주 유명한 몇몇 분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중에서 남성 편력으로 가장 유명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결혼만 3번 했어. 여러분, 이분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아요. 73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내 기억에. 자, 하이디 클룸인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 유명하죠. 유명한 모델이니까. 당연히 빅시 모델이니까 유명한데, 첫 번째 결혼은 좀 덜 유명했을 때 이탈리아 사람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한 다음에 인기 모델로 한창 이름을 끌고 있을 때 이분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면 뭐하고 이분과 만나요. 하이디 클룸과 만난 남자, 르노 자동차 FN 팀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에요. 한마디로 갑부죠, 갑부. 50대 때 그 아까 전에 그 하이디 클룸 30살? 뭐 29살, 30살 하이디 클룸하고 연애를 합니다. 하이디 클룸이 임신을 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고 차버립니다. 클룸을 차버려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 누나가 굉장히 충격적인 결정을 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흑인 가수 C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한마디로 이 누나는 이 할아버지의 애를 임신한 채로 C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임신하고 결혼해서 이 할아버지의 애를 낳죠. 애를 낳은 다음에 이 형하고도 애를 만듭니다. 3명 낳나? 3명인가 만들 거예요. C라고. 오래 만났어. 자, 이렇게 해서 잘 사나 싶었는데 이 누나가 바람을 핍니다.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하고 바람이 나서 C라고 헤어집니다. 애 넷인데 C를 차버리고 보디가드랑 사겨요. 자, 오래 갔냐? 우리 클룸 누나는 보통 오래 안 갑니다. 또 사귀다가 조금 있다가 바꿉니다. 자, 바꿨어요. 점점 C 누나의 나이는 올라가는데 이 만나는 분의 나이는 점점 내려가는 이런 기적적인 현상이 벌어지는데 점점 바뀌죠. 자, 이분은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아빠가 유명한 뭐 화가래요. 하여튼 무려 13살 어리답니다. 13살 연하로 내려갔어. 자, 그럼 13살 연하하고 계속 만났냐? 얼마 전에 헤어졌답니다. 최신 뉴스에 따르면 18살 어린 가수로 바꿨답니다. 자, 이게 빅시 모델 누나 중에 가장 좀 남성 그걸로 유명한 우리 클룸 누나였고요. 우리 클룸 누나 전성기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전형적인 백인 모델이죠. 전형적인. 속옷 모델들은 보통 되게 글래머러스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모델들은 빼빼 말랐잖아. 뼈만 있잖아. 팔다리 요렇고. 지금도 그 구찌나 명품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하는 패션쇼에 가면은 팔다리 요럽니다. 이런 글래머러스한 누나들 잘 안 나와요. 거기 모델이 이렇게 가면 뚱뚱하다 그러죠. 뚱뚱하다고. 빅시 같은 쇼에서는 이렇게 글래머러스한 게 많이 통하죠.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날개를 달고 있다는 거는 빅시의 전속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빅시 스크린 모델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모델이었다는 뜻입니다. 눈빛으로 유명한 누나 리마입니다. 리마. 아드리아나 리마 들어보셨습니까? 강렬하죠. 눈 크기가 거의 저랑 비슷하죠. 제 안경이랑 비슷하죠.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안경이랑 이 사람들아, 안경이랑 비슷할 수도 있지. 눈빛으로 아주 유명한 모델인데, 자, 이분의 그러면은 그 남편은 누구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참고로 여러분, 아드리아누 리마 누나가 뭘로 유명하냐면은 혼전 순결 선언으로 유명합니다. 결혼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 아저씨하고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누구냐? 얘기 하나 있는데요. 자, 이게 둘의 커플 사진인데, 참고로 우리 리마 누나 키가 대충 180입니다. 자, 남자 키는 몇일까? 리마 누나 옆에서 사이즈가 이 정도 보이려면은 누나 키가 대충 180이에요. 자, 남자 키는 2m입니다. 2m.
여러분 뭐 피지컬로 뭐 가능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 NBA 선수였다 그러고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키가 2m라고 하니까 피지컬로 싸우실 분은 뭐 가보시면 되고요. 아마 저 형 옆에 쓰면은 뭐 여러분들이 좀 애기 같아질 것 같긴 한데, 얼굴이 이망이랬지 내가 언제 피지컬이 이망이랬나? 저렇게 슬픈 표정도 가능하다는 거지. 키가 2m가 넘는다니까. 우리 리마 누나 이상형이 한 2m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마 누나 이상형에 맞추려면은 한 2m만 맞춘 다음에 가면은 가능하다. 그쵸? 2m 2cm인가? 뭐 2m 3cm인가 그렇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서장훈 형이 2m 7이라고 하니까 우리 장훈이 형하고 얼마 차이 안 나는. 뭐 또 다른 사진 좀 보여드리면, 우리 남자 형 되게 착해 보이죠? 사기 잘 당하게 생기신 비주얼인데 뭐 이렇게 사이비 종교 좀 잘 믿게 생기신 커플 사진집도 있습니다. 이게 리마 누나고요. 이게 아까 보여준 그 남자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부가 이혼했거든요. 이 부부가 왜 이혼했는지 아세요? 이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이혼을 했어요. 이 여자의 몸매는 이렇죠. 빅토리아 시크릿의 최고 모델, 그 당시에 최고 모델 중에 한 명인 리마, 혼전 순결을 선언하고 애를 남편과 하나 낳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혼했게? 남자가 바람을 폈다고 합니다. 이 얼굴을 두고 바람을 펴서 넬롬 이혼을 당하셨습니다. 날개 착용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넬롬 바람 폈다가 넬롬 이혼 당하셨습니다. 넬롬.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 큰 누나 이분이 제일 유명한데, 인기로만 따지면은 외국에서는 이분이 많이 나옵니다. 캔디스입니다. 캔디스 수알 레포엘. 이름도 어려워. 캔디스라고 하죠. 캔디 누나인데 인기 짱이에요. 이분이 어떤 누나냐, 왜 인기 짱이냐 보시면 알죠. 이게 전형적인 그런 서양 애들이 좋아하는 미소, 이 이렇게 찢어져서 웃는 모습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활짝 웃을 때 예쁘게 나오는 얼굴, 미국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외모. 동일인입니다. 동일인. 자, 이분은 그렇게 철벽이랍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대쉬해도 철벽이래요. 물론 사실상 남편은 있어. 이분이 거의 남편이라고 보면 되는데 애도 있으니까. 같은 모델입니다. 이분보다 페이스가 낫다라고 생각되면 도전하시면 됩니다. 마이 페이스가 우월하다, 뭐 그러면은 뭐 도전하시면 돼요. 페이스로 승부하는 분이니까. 사실상 결혼을 한 셈이에요. 결혼 신고만 안 하고 뭐 애 둘이라니까. 근데 이 캔디스 누나가 유명한 게 다른 남자들한테 그렇게 철벽이래. 많은 남자들이 친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말 힘들답니다. 이분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뭐 검색하시면 엄청 나와요. 캔디스가 사실상 빅시에서 가장 지금 인기가 좋은,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좋은, 사실 모델 커리어만 따지면 최고는, 인기 말고 모델 커리어만 따지면 사실은 이분이 넘사벽이긴 해요. 지젤 번천이죠. 지젤 번천 들어보셨어요? 남편으로도 유명하죠. 지젤 번천의 남편이 누구예요? 이분이죠. 탐 브래디입니다. 탐 브래디가 누구냐면은 NFL, 안 보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 NFL 보면은 미식축구 던지는 애 있잖아요. 쿼터백 던지는 애. 쿼터백에서 뭐 역대 아마 세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전형적인 백인의 잘생기고 실력 있는 스포츠 스타, NFL 레전드 톰 브래디가 남편이에요. 이 형이 어떤 형이냐? 자, 이게 우리 브래디 형인데요. 브래디 형의 예전 여자친구입니다.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배우예요. 여배우. 무려 배우입니다. 모나한인가 이름이? 여자친구였는데 헤어졌어. 헤어지고 지젤 번천과 만납니다. 웃긴 건 헤어질 때 임신 중이었어요. 아기를 갖고 있었어. 헤어질 때 배 안에. 근데 헤어지고 번천과 만나서 6개월이 안 돼서 아마 결혼을 했을 거예요. 6개월이 안 돼서 결혼해서 결혼할 때 번천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결혼식에 얘가 동시에 임신이 된 거죠. 결혼은 얘랑 해서 결혼할 때 이 여배우가 이 결혼식에 애 데리고 왔어요. 자, 농담 아닙니다. 진짜 애 데리고 왔어요. 결혼식에. 내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이잖아. 그 영화죠. 내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 애 데리고 와서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깽판 놀려고 왔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초대받아서 마치 가족처럼,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애 엄마잖아요. 거기는 헤어지면은 내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내 애 엄마야. 가족인 거야, 가족. 가족으로 왔어요, 애 데리고. 아, 진짜예요, 진짜. 깽판 놀려고 이게 네 애야 해서 온 게 아니라 애 있는 건 알았고 동시 임신한 것도 알았어요. 신문에서 뭐 이렇게 다 알지, 당연히. 알고 내 애 엄마 자격으로 참석을 했어. 임신 중이었고 동시 임신에
한 명은 아기를 낳아서 결혼식에 내 애를 안고 참석을 했습니다. 역시 저기다. 역시 만만치 않은 형이에요. 만만치 않은 형. 결혼해갖고 여러분 지금 애가 셋인가? 뭐 그래요. 애가 셋인가 그래. 사이도 좋아. 사이가 왜 좋냐? 자, 이 지금 이 결혼한 다음에 사진인데 이 둘의 재산이 대충 5천억입니다. 5천억. 자, 이게 지젤 번천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분으로 넘어갑시다. 미라니 누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죠. 미라니 누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안. 우리 미라니 누나도 아주 보통 분이 아니죠. 일화가 뭐 엄청나죠. 소시적. 우리 미라니 누나는 사실 예전에 뭘로 유명했냐면은 우리 레골라스 형 부인으로 유명했잖아요. 엘프의 부인이 엘프다 뭐 이래서 유명했잖아. 레골라스 형의 부인으로 유명했습니다. 포스 좀 보여드릴까요? 와, 이분 뭐 진짜 저런데 나오는 모델을 진짜 거리에서 보면 모델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모델로 높은 평가를 못 받은 게 이 정도 포스가 장난 아니죠. 거리에서 보면 눈도 못 맞추실 포스인데 레골라스 형 부인이었죠. 자, 우리 레골라스 형 부인이었는데 이분이 레골라스 형하고 결국 이혼을 하죠. 이분이 왜 이혼을 하냐? 최근에까지 많이 유명한 썰인데 이혼했어요. 어떤 남자하고 연문이 났습니다. 스캔들이 났어요. 이런 사진이 찍히면서 스캔들이 났는데 이게 누구냐? 누굴까라고 물어보기 전에 재산이 얼마일까? 재산이 얼마일까? 이분이 호주에서 손가락에 들어가는 재벌입니다.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재벌이에요. 재산이 얼마냐? 대충 한 7, 8조 된대. 자, 이렇게 대충 7, 8조 되는 분하고 대충 그러니까 미라니 누나가 상당히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좀 느낌은 좀 오긴 하는데 하여튼 둘이 썸씽 스페셜한 뭐 그게 자꾸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면서 레골라스하고 이혼을 합니다. 레골라스 형하고 이혼을 하고 자, 여기서 레골라스 형이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애 안티 넘버원 안티계의 전설 레전드리 안티 김종민 형 아니죠? 비보 형입니다. 이분하고 우리 레골라스 형하고 일화가 있죠. 그 일화가 사실은 레골라스 형도 별로 잘한 게 없는 게 레골라스 형이 셀레나 고메즈라는 애가 있는데 걔하고 이런 사진을 찍혔어요. 올랜도 볼룸이. 무슨 사진을 찍혔냐? 이게 셀레나 고메즈라는 애인데요. 어디 클럽에서 둘이 이렇게 놀다가 사진을 찍혔어. 근데 셀레나 고메즈가 누구였냐? 아까 보여드린 우리 레전드리 그분의 여자친구입니다. 안티계 레전드리 하신 이분의 여자친구예요. 안티계 킹이신 이분의 여자친구인데 자기 여자친구하고 그게 찍히니까 열받잖아. 근데 문제는 얘가 누구하고 스캔들이 있었냐면 우리 커 누나와 썸씽 스페셜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 어린 시선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레골라스를 만났을 때 비버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진짜 그랬습니다. 얼굴 보면서 레골라스 형이잖아요. 형 얼굴 보면서 형 좋더라 형 이랬어요. She was good 그랬어요. She was good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레골라스 왔는데 그 앞에서 She was good 그랬어요. 영어로 정확하게 She was good 그랬어요. She was good. 그 한마디에 턱주갈이 돌아갔다는 썰이 있죠. 레골라스의 분노에 이거 한번 팍 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팍 쏴고 맞아갖고 턱주갈이 돌아갑니다. 턱주갈이 바로 돌아갔다는 썰이 있어요. 근데 억울할 만도 하지. 야, 지는 고메스랑 그런 사진 찍어놓고 나는 시오스 굿 한마디 했다고 내 턱주가리를 돌려놓고 억울할 만도 합니다. 억울할 만도 한데 그래 맞는 뭐 처맞는 말을 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뭐 누가 잘했다고는 뭐 딱히 뭐 하여튼 뭐 누가 뭐 잘하고 못할 거는 뭐 별로 없었다. 자, 그래서 우리 커 누나가 결국에는 이분과 그런 연문을 뿌리시다가 결국엔 레골라스 형을 차고 이혼하셔갖고 그럼 이분과 결혼을 했냐? 당연히 결혼을 못했죠. 이분이 바꿨는지 모르지만 바꿨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머니 해도 머니는 좀 되는데 비주얼이 조금 레골라스를 만나다가 그래서 최근에 바꿔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라니 누나 결혼했어요. 바꿨어요. 그래, 꼭 돈이 최고는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무엇보다는 휴먼이지. 그래서 휴먼을 택합니다. 자, 휴먼을 택해서 왔는데 그럼 아까 그분의 재산이 한 7조 8조 됐잖아요.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되게 만만하고 이분 정도면 나랑 경쟁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은 가시면 되는데요. 이분이 스냅챗을 창업하신 분입니다. 에반 스피겔. 그래, 스피겔. 에반 스피겔 형이에요. 여러분 뭐 재산이 별로 안 돼 보이지만 뭐 별로 안 돼요. 아까 그 형에 비하면 좀 적죠. 대충 한 2, 3조 정도 됩니다. 여러분 재산 한 2, 3조밖에 안 되니까 7, 8조에서 많이 내려왔죠. 재산을 좀 다운시키고 대신에 그 몹에서 이쪽 영웅 쪽으로 이렇게 진영을 바꿨죠. 동맹이냐 얼라이언스냐에서 이
동맹 갔다가 얼라이언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얼라이언스로 이렇게 좀 넘어오셨어요. 포더호드인데 얼라로 갈아타서 재산은 한 2, 3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니 누나. 이 분야의 최강자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최강자 많은데 잘 모르는 최강자. 여러분 이분 기억나시죠? 영화 배우 셀마 헤이액이에요. 이름은 잘 귀 아니고도 얼굴은 많이 익잖아. 얼굴은 눈에 많이 익죠? 셀마 헤이액. 이분이 누구랑 결혼해주는지 아세요? 앙리 피노라는 사람입니다. 남편이에요. 굉장히 나이 차이 많이 나 보이지만 별로 안 나요. 생각보다 노안이고 생각보다 동안이기 때문에 별로 나이 차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요. 자, 그럼 이분이 누구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앙리 피노인지 뭔지. 생각보다 한 20년 차이 나보지만 아닙니다. 4살 차이라네요. 한 20년 차이 나보이잖아요. 무슨 노인하고 재산 보고 노인하고 결혼했냐? 그러면 안 돼요. 4살입니다. 4살. 야, 재산 보고 아빠하고 결혼했냐? 아닙니다. 거의 친구야. 거의 친구하고 결혼한 겁니다. 거의. 앙리 피노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명품 브랜드 세계 3대 명품 브랜드라고 불리는 이름이 뭐더라? 그 회사 오너인데요. 그 회사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구찌 뭐냐 그 벤데타 보네타인가? 벤데다 보네타인가? 그거 있죠? 그룹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베네타 보네타? 뭐 있잖아 그거. 백화점 가면 있는 거 무슨 보네타인지 보게타인지. 구찌도 있고 그것도 있고 생로랑 뭐 비슷한 거 있잖아. 보테가 베네타 어려운 거. 그래 그거 생로랑 구찌 오너입니다. 오너. 이분이 재산이 얼마더라? 또 갖고 있는 게 뭐? 발렌시아가 뭐 이런 거 갖고 있다는데 이분의 재산이 나왔다. 재산이 대충 16조. 이게 몇 년 전에 16조니까 지금은 한 50% 올랐을 거예요. 대충 20조가 훌쩍 넘었을 겁니다 아마. 자, 여러분들 영화에서 이분 보시면 이분이 이제 영화 배우가 아니라 거의 오너시다. 웬만한 영화사 따위는 그냥 사버릴 수 있는 거의 오너시다. 영화에 보시면은 거의 오너로 보시면 됩니다. 오너로. 여러분 이분 앙리 피노 이 아저씨 되게 유명한 분이야. 별짓 다 했어 이 아저씨도. 푸마도 샀습니다. 푸마. 2000년도 초반에 푸마 사갖고 포마가 요즘에 힘을 못 쓰잖아. 푸마 사갖고 뭐지? 자기 친구 있어요. 자기 친구 럭비 선수인가 뭐 선수한테 그거 줬어. 준 게 아니라 CEO 시켜줬어. 그러니까 푸마가 지금까지 그 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친구한테 그냥 CEO 시켜준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디다스 뭐 나이키 여기하고 지금 잽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를 잘 사귀면 머더리님 말처럼 훌륭할 수 있다. 푸마 사다가 CEO 시켜준 뭐 그런 분입니다. 뭐 재산이 수십조인데 뭐 그딴 거 하나 사서 주지 뭐 하고 넘겨주신. 빅토리아 시크릿의 빅시의 엔젤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빠질 수 없는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빅시 킬러죠. 빅시 킬러입니다. 거의 빅시 킬러예요. 거의 빅시 킬러. 야, 오죽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형과 만난 A와 B가 같이 무대에 안 서겠다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거기입니다. 거의 A와 B가 이게 XXX고 얘는 XXXX지. 뭐 대충 X의 4승이고 얘는 X의 한 6승 정도 돼. 그럼 4와 6이 서로 기분이 나빠서 이게 잘 안 서요. 뭐 그런 형이 뭐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바로 그 전설의 형입니다. 보통 X가 뭐 6승도 가고 7승도 가고 그러는데 또 이 형의 특징은 좀 그게 있어요. 지젤 번천만 빼고. 지젤 번천도 이 형이랑 사귀었어요. 톰 브레디 만나기 전에. 지젤 번천 정도 빼면은 아주 탑급에 있는 분보다는 이제 막 탑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신인 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공략하시는 그런 특기가 계십니다. 이게 보통 그 방정식이 되게 복잡하신 형인데요. 한 X에 한 10 몇 승 정도 가실 겁니다. 보통 10 몇 승. X에 10 몇 승 빼기 X에 뭐 이렇게 방정식이 복잡해.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그 근해 공식으로 잘 안 나와요. 이 형이 보통 그러세요.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잘 안 나오는데 보통 이 형이 만난 분들이 빅시 쪽이 많아. 아주 빼빼마른 것보다는 약간 글래머러스한 취향을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자주 드립니다. 자주 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 되시면 뭐 재산이나 뭐 비주얼이 이 정도 되시면은 그거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그 탐브레디처럼 결혼식에 그 뭐 참석하고 그러잖아요. 그 분야에 또 최상급도 계시죠. 자 우리 절대 안 죽는 형이죠. 진짜 절대 안 죽는 형 계십니다. 절대 안 죽는 형인데요. 절대 안 죽어요. 제가 이 형 죽는 걸 본 적이 없어.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는 형인데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도인에 가깝습니다. 거의 도인이에요. 거의 도인이야. 도인에 가까우신데 대단한 스타뎀 아닙니다. 스타뎀 아니에요. 거의 도인입니다. 이분은 거의 이게 그 뭐 아실 분 누군지 다 아시죠? 합성 아닙니다. 이게 그 상당히 네버다이 하시는 형인데 우리 브루스 형
옆에가 와이프고요. 아, 와이프는 아니지. 엑스 와이프고요. 그 옆에가 엑스 와이프의 그 남편입니다. 스타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 옛날 와이프가 새로운 애인과 이렇게 하면은 같이 낚시하고 다니고 뭐 니들은 뭐 뽀뽀를 하고 뭘 하건 야 큰 거 잡혔다 야 이러면서 야 이러면서 뭐지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우 씨 아 이거 무겁네 이러면서 야씨 어우 야 뭐 얘들이 뭐 뭘 하건 뭐 껴안건 뭐 야씨 이거 당기는데 바쁘신 뭐 진정한 이 분야의 뭐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거의 뭐 대단하시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데미 무어 자기의 엑스 와이프가 얘랑 싸워서 헤어졌다 그러니까 얘한테 전화해서 엄청 뭐라고 막 욕을 했다는 뭐 그런 아주 거의 그런 분입니다. 예. 자기 전 와이프하고 뭐 이거 되게 걱정해주고 뭐 사이좋게 지내라고 맨날 전화하고 크리스마스 때 초대해서 같이 노는 걸로 유명해요. 대단하십니다. 그럼 둘이 뭐 사이가 안 좋았냐? 이 둘이 애가 셋인가? 아마 데미모하고 브루스 형하고 애가 셋인가 그렇죠? 셋인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뭐 그런 사이인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분야의 뭐 거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뭐 휴가도 같이 가는 걸로 유명했어요. 휴가도 같이 다니고 하여튼 뭐 아메리카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케이스여서 혹시라도 그 아직 조금 연세가 없으셔서 모르실까봐 이분의 리즈 시절 브루스 형 와이프의 리즈 시절입니다. 영화 고스트죠. 고스트. 우리는 사랑과 영혼 Oh my love 하는 노래 뭐 my darling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노래를 틀고 싶지만 노래를 잘못 틀면 저작권 뭐에 걸리기 때문에 자 거기에 나오신 분인데요. 저작권 뭐에 걸리기 때문에 오리지널 사운드는 못 들어드리고요. 자 이분의 리즈 시절 뭐 리즈 시절에는 좀 미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이 장면 도자기 굽는 장면이고요. 유명한 장면이죠. 저는 뭐 아직 나이가 어려서 보지 못한 영화인데 뭐 여러분들은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영혼. 저처럼 좀 그 어린애들은 좀 못 봤을 거예요. 이때 당시가 리즈 시절이죠. 브루스 윌리스 형의 엑스 와이프죠. 엑스 와이프. 뭘 극장 개봉이래 봐. 뭘 극장 개봉이래 봐 이 사람들아. 아니야. 리즈 시절에는 장난 아니죠. 약간 동양적으로 생겼지. 지금 봐도 명작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수많은 영화를 뒤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영화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한때 이랬는데 세상이 바뀐 거죠. 이제는 그런 걸로 광고를 하면은 때려 죽일 놈의 기업이 된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믿을 건 어디다? 믿을 건 먼지형이다. 먼지형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이제는 쇼도 먼지형네 날아가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토리아 시크릿의 쇼를 만약에 보실 분들은 꼭 누가 날개를 달았는지 그리고 누가 아까 보여드린 그 속옷 있죠? 판타지 브라라 그러지. 판타지 속옷을 누가 입었는지를 잘 보고 보시면 좀 재밌어요. 아무나 못 입습니다. 그거를 의미 깊게 보시면 되고 요즘에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뭐 몇백만에서 몇천만 명이 동시에 본다는 쇼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모델과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인 가수가 참석을 합니다. 미국에서만 한창 잘 나갈 때는 거의 1000만에 가까운 뷰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억 단위 시청 조회수가 나오는 쇼기 때문에 허술하게 안 만들죠. 허술하게 안 만들고 이 쇼 하나에 거의 1년에 가까운 얘네 뭐 거의 4화를 걸고 하기 때문에 날개와 판타지 브라 같은 거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뭐 굳이 모델 몸매 아니더라도 한 편의 잘 만든 쇼를 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죠. 제대로 된 거는. 자,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안녕.